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식이 외국 건강 전문 매체로부터 건강한 식단이다 이런 평가 받았다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한식이 다 좋긴 한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기 쉽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서구권에선 동물성 지방 단백질 압도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분 눈으로는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을 골고루 먹는 한식 베리베리 건강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단백질은 좀 부족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단백질 부족은 곧바로 체력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육량은 줄어들고 근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공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단백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고기도 먹기 싫고 뭐 이런 것도 먹기 싫은데 그냥 우유나 두유에 단백질 파우더 그거 섞어서 먹으면 안 돼요? 라는 질문도 하세요. 물론 단백질 파우더도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단백질 파우더만 의존하셔서는 근육 합성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근육을 합성하는 데는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필요해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이 단백질 파우더에 모두 다 들어있진 않습니다. 자연 상태의 음식을 골고루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쫀쫀한 근육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너무 고밀도의 보충제를 막 단백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 간하고 콩팥에 자칫 무리가 오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쓰고 남은 단백질은 몸 바깥으로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간과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드셔야 되지만 무조건 많이 먹어서 좋은 영양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필요한 적정 시점에 내 몸이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적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 나의 몸무게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내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 근감소증이 걱정되신 분은 내 체중 1g당 1g이 아니라 1.5g까지 잡으셔도 좋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g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50kg다. 그럼 50g의 하루 단백질 필요량이고 내가 60kg다. 그럼 60g 단백질을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하신 분들은 내가 50kg다. 그러면 50g보다 좀 많이 75g. 내가 60kg이다. 그럼 곱하기 1.5를 해서 90g 정도의 단백질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나는 많이 먹었어 라고 드신다고 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간과 콩팥에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루 섭취량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섭취해야 될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만약에 체중이 내가 60kg라고 했을 때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걸 아침에 몰아서 60g, no. 아침, 점심, 저녁 20g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단백질이 많은 닭가슴살을 20g 먹으란 얘기예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아닙니다. 닭가슴살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 20g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20g 한 끼 먹으려면 필요한 닭가슴살 양은 100g. 100g의 닭가슴살을 먹었을 때 거기서 20g의 단백질을 건질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 20g 먹는다 그러면 생선 100g, 돼지 목살 100g, 검은 콩 볶음 85g, 계란 3개 반 정도, 우유 750ml 정도로 얻을 수 있는 양이 단백질, 순수한 단백질 20g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 하루 수월하게 드실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해서 그 대신 동물성과 식물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의 합성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되는 양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죠. 동물성 단백질의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주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단백질 합성 증가 효과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섭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60g 정도를 먹어야 된다. 60kg일 때 60g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고기 잔뜩 먹었으면 내일 단백질 안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뽑아 쓸 수 있는 저축은행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은 내가 먹고 남은 찌꺼기는 몸 바깥으로 배출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다시 뽑아 쓸 수 있는 은행이 아니에요.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막 200g 먹어놓고 한 며칠 안 먹어도 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날 쓸 단백질은 그날 드시는 걸로 우리 만족하시자고요. 쓸데없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버려지거나 지방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드시느냐? 고깃국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곰국처럼 고기가 고명으로 들어간 사골국,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단, 간을 좀 짜게 하지 마시고 슴슴하게 해서 드시는 게 건강엔 좋겠죠. 특히 생선은 이 국의 형태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물에 끓여갖고 익히는 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하게 영양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굽거나 튀기는 이 고온 조리법은 단백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양을 쉽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위험이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고깃국이라든 생선 매운탕, 생선 지리 이런 국물 요리는 섭씨 100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양 파괴가 적고 발암물질이 생성될 위험도 낮죠. 게다가 지방이 국물에 어느 정도 녹은 상태의 담백한 고기, 담백한 생선을 즐길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건강하게 단백질을 챙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기 체중, 내 체중 1kg당 1g, 60kg면 60g의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눠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섞어서 드시되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저축은행 아니고 그날 쓸 단백질을 그날 섭취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썸머리 해드렸습니다. 매번 챙기기 어려우시면 고깃국에 있는 고기, 또 생선탕에 들어가 있는 생선, 이걸 먹어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자, 오늘 단백질 충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 내가 너무 좋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준비됐나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이렇게 합창하실 것 같아요. 자, 나는 오늘 단백질 충전 요걸로 했어요. 라고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막 보고, 와, 잘하셨어요. 어머, 잘하셨어요. 해드릴 거예요.